만약 내일 당장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출근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계속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떡하지?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지? 우리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소중한 시간과 체력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물론 노동은 신성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멈추는 순간 내 소득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없고 언제까지나 회사에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노동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꿈꿉니다. 내가 잠을 자거나 아파서 쉬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떠나 있어도 나를 대신해 꼬박꼬박 돈을 벌어오는 또 다른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흔히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부러워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당장 수십억짜리 건물을 산다는 건 평범한 월급쟁이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꿈을 막연한 상상에서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현금 파이프라인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투자는 은행 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기는커녕 시장 상황에 따라 내 소중한 자산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냉혹한 리스크를 반드시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꾸준히 준비한다면 노동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솝 우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농부는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를 욕심을 참지 못하고 배를 갈랐습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 자체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현재 가진 부의 원천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농부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고 초라한 배당금이나 이자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거나 자산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홀라당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기려 합니다. 이것은 황금을 꺼내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목돈을 쥐는 순간 나에게 매달 돈을 벌어다 주던 소중한 거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 목돈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황금알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우리는 다시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은 거위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위를 정성껏 키워서 그 거위가 매일매일 낳아주는 황금알에 집중합니다. 그 알을 모아 생활비도 쓰고 또 다른 거위를 사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자산을 팔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나오는 현금 흐름으로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입니다. 2. 기업과 동업하는 마음. 그 원리는 알겠는데 건물도 없고 목돈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이 당장 나오실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바로 배당주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식은 단순히 빨간불, 파란불에 따라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주식의 본질은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나 미국의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세계적인 우량 기업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거대한 기업의 동업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동안에도 삼성전자의 연구원들은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웁니다. 코카콜라 직원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콜라를 팔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할까요? 물론 자신들의 월급을 위해서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셈입니다.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이익금의 일부를 주인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이것만큼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구조가 또 있을까요?
물론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이 줄어들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져서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가진 숙명적인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건실하고 역사가 깊은 기업과 동행한다면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노동소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3.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ETF. 하지만 어떤 기업이 좋은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한 회사에 몰빵했다가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투자의 대가도 아니고 본업이 있는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투자의 전설들이 일반인에게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ETF입니다. ETF는 쉽게 말해 맛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푸드코트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식당 하나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하필 그 식당 주방장이 그만두거나 맛이 변해서 손님이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투자금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푸드코트에 입점해 있는 50개 식당의 지분을 조금씩 다 샀다면 어떨까요? 한 군데 식당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49개의 식당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라 내 수익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ETF는 수십, 수백 개의 우량한 기업들을 이런 푸드코트처럼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S&P 500 ETF를 산다는 것은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기업에 내 돈을 골고루 나눠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이 500개 기업이 한나라시에 동시에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ETF에는 리밸런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 교체 기능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은 푸드코트에서 내보내고 새롭게 뜨는 핫한 식당을 자동으로 입점시킵니다.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1등 기업들만 모아서 관리해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매달 배당금을 주는 월 배당 ETF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우량주나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을 모아놓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ETF를 한 주씩 모아가는 것은 소액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4. 지루함을 견디는 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작 이 정도 벌려고 투자했나 싶은 실망감 때문입니다. 처음에 받는 배당금은 정말 작을 겁니다. 몇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들어오는 돈은 기껏해야 한 끼 식사값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해서 마음은 불안한데 들어오는 돈은 푼돈 같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시간과 함께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묘목을 심어놓고 내일 당장 열매가 안 열린다고 뽑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심입니다. 받은 배당금을 절대 그냥 써버리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다시 그 ETF를 사는데 재투자하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번 달에 받은 배당금으로 ETF 한 주를 더 삽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내가 산 ETF와 배당금으로 늘어난 ETF가 합쳐져서 더 많은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그 늘어난 배당금으로 또 ETF를 삽니다. ETF가 스스로 새끼를 치며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눈덩이가 굴러가는 게 보이지도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들어오는 배당금은 폭포수처럼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재투자를 통해 단계별로 점령해 나가는 게임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 배당금이 통신비만큼은 커졌구나. 이제는 관리비 정도는 나오는구나. 드디어 주거비까지 해결되는구나. 물론 실제로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계속 재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지루한 과정을 견디게 해주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마침내 배당금이 내 월급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지루하고 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장이 폭락해서 계좌가 파란불이 되는 무서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나 빚을 내서 투자하면 이 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여유 자금으로 길게 보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벌린다는 건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그만큼의 인내와 시간을 쏟아부었을 때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아낀 커피 한 잔 값으로 나를 위해 평생 일해줄 ETF를 하나씩 모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먼 훗날 여러분이 아플 때나 쉬고 싶을 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투자는 인생 한 방을 쫓는 도박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튼튼한 성을 쌓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그 단단한 성의 주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